무늬를 먼저 드셔요. 타이틀을 요약해보면 슈트 디자인이에요. 수트? 수트 자켓 특히. 왜냐면 점퍼는 궁금해. 워낙 좀 많기도 하고 뭐 입어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뭐라도 알겠는데 수트는 전혀 모르거든요. 많이 안 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태욱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슈트 디자인이 이제 뭐냐, 아니면 슈트를 디자인할 때 좀 어떤 게 고려되냐. 근데 난 수트를 별로 디자인 안 사. 근데 스펙테이터는 ODS에서도 계속 뭐 인포멀이든 뭐 사실 그러니까 자켓에 가까운 슈트 자켓. 그러니까 아주 포멀한 그 클래식 수트가 아니고. 네네네.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단어도 모르겠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점퍼라고 불리는 아이템 있잖아. 점퍼. 점퍼라는 아이템 이름은 서양에서는 점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위 잠바 있잖아. 잠바. 그 잠바가 원래는 그 아이템이 아니긴 해. 이제 부르는 명칭. 근데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그걸 부르니까 그걸 하는데, 니트 스웨터 있지? 니트 스웨터. 너 뭐 할리 같은 거. 그게 풀오버 점퍼야. 그것도 점퍼구나. 그렇지. 풀오버 점퍼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점퍼라고 부르는 원래 아이템은 사실 자켓이 자켓. 원래 명칭인 건 자켓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처럼 뭐 패딩이 됐건 아니면 저렇게 폴로 약간 스윙 자켓이건 저거 사실 잠바잖아 사실. 그쵸. 우리는 이제 블루종이나 아니면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러니까 라펠이 달리지 않은 모든 아우터를 약간 점퍼 자켓 점퍼라고 부르는 거지만 사실상 저거는 카테고리가 이제 자켓이고, 네가 말한 거의 아이템의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코트가 맞아. 맞아. 그래서 스포츠 코트라고 명칭을 적으셨구나. 그치. 코트인데 스포티한 코트인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는 나이키나 이렇게 유니폼처럼 이렇게 해야 스포츠지만 사실은 포멀하지 않은 옷이 사실 스포츠웨어야.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포츠웨어라고 하는 거에 그 원래 부르는 이름은 뭐 어슬레틱인가? 뭐 그런 거? 애슬레틱, 애슬레틱, 레저웨어, 약간 액티브웨어. 그러니까 네가 궁금하다는 한 게 이제 자켓이라는 거죠. 자켓. 자켓이 일종인데 조금 더 포멀한 쪽. 아마 스포츠 코트 뭐 이런 걸 만드실 때 아니면은 뭐 시빌리언 이런 걸 만들거나 이랬을 때 어떤 디자인이라는 게 필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전혀 이제 무슨 디자인이 뭐 어떻게 될까 상상조차 못한 영역인 것 같아서 이런 걸 디자인할 때는 나는 뭘 고려하고 내가 보기엔 뭐가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코트라는 것들의 디자인이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면은 활동성을 위해서 뭐 어떤 게 고려된다라는 얘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 주제가. 자켓.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멀한 수트라고 불리는 쪽의 자켓은 사실 그것도 맘대로 디자인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많더라고. 그런 보수적인 회사. 요즘은 그런 회사 많이 없어졌겠지. 그래도 있긴 있잖아. 있죠. 그 자켓을 꼭 입어야 되는 회사. 근데 그 자켓의 형태에서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좀 재밌게 했어, 바꿨어. 근데 아무튼 포멀한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그 디자인이 아닌 자켓을 입으면, 뭐 내가 아는 사람도 그랬어. 뭐 상사가 어디 놀러 가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우롱하듯이 약간 얘기한다면, 기본 자켓 그 포멀한 그 수트 자켓의 디자인은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서 발전이 좀 더딘 것 같아. 거기에서도 사실 디자인 변형은 많이 했지. 꼰대 갈송이 진짜 많이 했지. 꼰대 갈송 셔츠라는 라인에서 나오는 자켓들 봐봐. 맞아요. 그냥 그 라펠 달려있는 그 3버튼 자켓의 그 형태 안에서 정말 막 뒤집고 막 이거 막 뒤집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막 자르고 막 그래 하잖아.
뭐 어쨌거나 근데 그거는 재미있는 거지만 뭐 일반적으로 입으면 또 뭐 놀러 가나 이렇게 그쵸,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 입으면은 너 뭐야? 너 누구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건 너 사장 아들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켓에 대해서는 뭐 할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근데 이거 안내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오늘 목 상태에 대해서 저희 애기한테 감기 옮았는데 다행히 애기는 다 잘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좀 뭐 심한 감기는 아닌데 그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근데 지금은 술을 좀 마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지금 잘 나는 편이야, 그지?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특이한 거가 사실 양해를 구할 일은 아니지만 좀 목소리를 크게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아무튼 재밌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서 걱정인데 음성을 제가 열심히 편집을 해봤는데 자켓 디자인을 하는 부분은 네가 궁금해하다는 것도 나는 좀 그러니까 어이없음 플러스 놀랍고 그게 왜 궁금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적절한 예가 파더랑 컴퓨터를 회사 출근에 잘 입고 다닙니다. 이 옷은 그 상사가 뭐라 안 하거든요. 이런 글을 카페에서 봤었어요. 나도 그런 피드백 들었어. 근데 뱅커는 못 입고 다녀요. 그래? 왜지? 왜냐면 이제 막 그 절개되어 있는 포켓들과 바지가 같이 하나 들어있을 때 예를 들어 뭐 같이 입어봤을 때 딱 첫인상은 제가 보기에는 뭐 모를 것 같은데 좀 눈썰미가 있는데 바지가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오늘 놀러 가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그런 자켓을 디자인할 때 뭔가 자켓만을 고려하는 디자인 뭐 아니면 셋업을 가지고 하는 디자인 그리고 또 그런 포멀함을 가지면서도 활동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으면 편하니까 그 제가 소위 말하는 기성복 브랜드의 옷을 못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불편해요 그런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일단은 그런 건 좀 있어. 기존 소위 남성복 브랜드에서 만드는 자켓의 패턴이 되게 많이 정체되어 있어. 그게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소위 남자 옷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뭐 옛날에는 그 은갈치라는 말 유행할 때 있잖아. 뭐 지크니 뭐 솔리도무도 마찬가지. 솔리도무도 되게 지금은 되게 미화됐는데 아무튼 한때는 진짜 되게 양아치 같은 느낌이었어. 왜냐면 이거 추억의 얘기인데 남성복 코너 있잖아. 옛날에 뭐 백화점 소위 5층 거기는 수트의 전쟁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든 어떤 브랜드의 색깔을 지향하던 수트 아이템의 포지션을 70% 이상 깔아야 돼. 그러면 매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뭐 그때도 막 캐주얼한 남성복 막 하고 싶다 그런 당연히 디자이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옛날에는 이제 더더군다나 막 아내가 남편 옷 그냥 사가지고 오고 아니면 그냥 교복처럼 그 회사 공식에 맞는 옷 있잖아. 남색, 뭐 짙은 회색 뭐 이거에 뭐 그냥 사니까 진짜 이 생각하니까 지금 남성복이 정말 많이 변하긴 했네. 그때 내가 밀레니엄 99년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밌는 옷이 없었어. 그때 재밌는 옷이 CP 컴퍼니나 스톤 아일랜드 같은 거였어. 그 정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재밌는 옷 있었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뭐 멋진 브랜드다라고 하면 그런 거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수트 포지션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야만 하는 게 그냥 무조건 팔리거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었어. 수트 디자인, 그러니까 한국 예전 패션 시장에서의 수트 디자인은 원단을 어떤 걸 고르느냐.
맞아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울 100% 뭐 무슨 뭐 슈퍼파인 뭐 150수 맞아요, 뭐 맞아요. 몇 백수 원단에 대한 표시가 막 거꾸로 나오고 막 옷 뒤집어 보면 원단이 바로 막 표시가 그러니까 되고 그런 거밖에 내세울 게 없었으니까 거의 다 뭐 똑같은 이 플랩에 뭐 라펠의 크기가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막 비슷비슷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켓이랑 뭐 세트업 되는 그런 걸 디자인할 때는 당연히 뭐 내가 완전 포멀한 수트를 만들진 않으니까 아 이거 사람들이 회사에서 입을 수 있냐 없냐 뭐 그거를 막 되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스펙테이터 할 때는 포멀하지만 어떻게 꼬아서 약간의 일반적인 그거 입는 거에 척하지만 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 ODS에서 만드는 거는 더 사실 자유로운 것 같아. 지금 이번 FW에도 나올 것도 보면은 이번에는 진짜 하이엔드 원단으로 거의 추리닝 같은 셋업을 만들었어.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 근데 내가 입어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엄청 좋은 파인한 울 100% 원단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핸드메이드로 수트 만들어야 되는 원단인데 그걸로 내가 그냥 제목줄을 박박 박아서 워싱 돌려버렸어. 근데 바지는 또 심지어 고무줄로 되어 있어. 진짜 스웨트 팬츠처럼 허리. 그러니까 추리닝 같은 팬츠에 자켓이 세트인데 완전 하이엔드 울이야. 근데 울은 워싱을 막 돌려서 막 해도 깨끗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울 수트나 그런 뭐 비스포크든 뭐 그런 거가 세탁기로 돌릴 수가 없는 게 안에 많은 핸드 스티치나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탁기에 돌아가면 그 심지나 이런 것들이 다 안에서 오그라들어서 옷 형태가 망가져.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나는 소중히 다루지 않아도 되는 울 수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만든 거 있는데 그거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자켓은 자켓대로 파인한 울 원단이니까 얼마나 찰랑찰랑하겠어. 그러니까 입으면 막 흘러내려. 바지도 약간 릴렉스한데 그냥 포멀한 그런 막 이렇게 막 벨트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하는 그런 수트 팬츠가 아니라 고무줄이 들어있는 팬츠인데 언뜻 보면 그냥 포멀한 수트처럼 보여. 라운지 자켓의 성향을 띠는 건가요? 뭐 스펙테이터 때 라운지? 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스펙테이터에서 라운지 자켓과 팬츠를 만들었던 거는 포멀에 대한 대항에서 그냥 코튼으로 어떻게 하면 재미난 좀 세트를 만들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ODS에서 만들었다는 그거는 기분 좋은 느낌의 원단으로 마치 추리닝 세트를 입은 것처럼 편안한데 딱 봤을 때는 포멀해. 뭐 출근이 가능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디자인 선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재밌어. 근데 나는 수트를 입지 않는데 그 수트는 입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언니 결혼식 때 그거 입고 다니시겠네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울이라는 원단은 코튼보다 사실 되게 매력 있는 원단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나왔지 않았나? 아니지. 뭐 울이나 코튼이나 자연이니까. 근데 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코트 만드는 울보다 그걸 박모라고 하거든. 두꺼운 거. 그냥 정말 양털 그 실로 두툼하게 열기설기하게 만드는 거. 근데 수트를 만드는 그 포멀한 울은 소모라고 해서 박모와 소모. 그러니까 소모는 더 파인하기 때문에 사실 비싸. 같은 그러니까 저런 느낌이거든. 더 광택이 나고. 네. 근데 소위 저런 원단은 되게 포멀하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걸로 이래저래 재미있게 만들어서 더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게 해보니까 좀 언밸런스하긴 해. 근데 나는 입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포멀한 수트로
무슨 뭐 아무리 패턴을 잘 하고 뭘 하고 해도 그 옷은 너무 불편하거든. 뭐 수트를 어디서 맞췄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트라는 틀 안에서 뭐 그렇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티셔츠 입은 것보다 편하진 않잖아, 절대로. 근데 난 티셔츠 입은 것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만들어줬어.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번 FW에 나오는 옷이라는 거고. 네네. 일단 좀 드시면서 드시면서 질문을 드려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켓이고 또 그리고 이번엔 또 어떤 제품에 어떤 컨셉에서 또 이런 새로운 자켓이 나온다 라는 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어떤 시도의 영역이자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 거긴 한데 전 디자인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무게 배분을 좀 기존의 자켓이랑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라펠을 만들 때 뭔가 좀 선을 변경한다거나 포켓의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막 고민을 막 하시는 영역들이 그 자켓에 있어요. 그건 이제 스펙테이터 때 했던 느낌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상투적인 그 디자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변형을 할까 했던 게 이제 스펙테이터에서 했던 건데, 무게 배분이라는 거는 만약에 자켓을 만들었는데 뭐 뒤쪽 혹은 좌우 뭐 어딘가에 극단적으로 무거운 무언가가 쏠리지 않는 이상 아마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나는 내 본능 안에 내가 원래 디자인을 할 때 나는 좌우가 앞뒤가 균형을 이루는 걸 되게 좋아해.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내가 리바이스에서 안 좋아했던 부분이야. 이건 내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부분이야. 갑자기 내가 방금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내가 되게 할아버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거 내가 중학교 때 생각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자, 리바이스 501을 상상해봐. 네. 그럼 리바이스 501에 코인 포켓 여기 있지. 네, 그렇죠. 오른손에.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에 그 뭐 가죽 패치가 됐던 종이 패치가 됐던 그 투 홀스 그거 그쵸, 패치 있지. 그쵸.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주머니에 레드탭 달려있지. 네, 탭 달려있지. 이게 나한테 불만이었어, 어릴 때. 왜 다 오른쪽에 몰려있지? 모든 것들이 오른쪽에 다. 이거는 무게랑 사실 상관없어. 그쵸. 여기에 0.1g짜리 라벨이 여기 달려있고, 이게 여기 달려있다고 해서 체감되는 디테일은 전혀 아니야. 근데 나는 옷을 360도 이렇게 돌려봤을 때 나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미세하게라도 분포돼 있기 좋아하는 게 내가 어릴 때 스스로 약간 확립했던 어떤 뭐 미적인 어떤 취향이랄까? 네네. 뭐 나의 고집이랄까? 네. 그래서 나는 모든 옷을 디자인할 때 오른쪽에 뭔가가 있으면 왼쪽에 뭔가로 보내줘. 그러니까 오른쪽에 모든 걸 다 두지 않아. 그리고 앞에 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다? 그럼 뒤에 있는 건 난 왼쪽으로 보내.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을 때 X, Y축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찢던 이쪽 팔에 여기에 있으면 이쪽 팔에 아래 있고 다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밸런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누가 봤을 때는 그게 짝짝이 같다고 느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근데 앞에는 나는, 있고 뒤에는 앞에만 한쪽, 뒤에도 한쪽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오히려 나는 투시를 했을 때는 그게 더 밸런스가 맞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무게 배분에 대한 그런 밸런스는 내가 원래 선호하는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잘 배분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뭐 웃긴 예로는 뭐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주로 안주머니를 왼손잡이용으로 넣을 때가 많아. 이상하지? 안주머니가 사실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넣고 싶어 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싫어서 안주머니를
왼손잡이용으로 만들 때도 있어. 왜냐하면 겉에 주머니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내가 오른손이니까. 그러니까 겉에 주머니가 오른손잡이니까 있으니까, 대부분 왼쪽 주머니가 있으니까. 여기에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럼 안주머니도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만 무겁잖아. 살짝. 그렇죠. 그래서 안주머니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쪽으로 보내버려. 약간 그런 디테일들의 차이가 있네요. 근데 내 마음이긴 한데 뭐 물론 양쪽 다 할 때도 있어요. 네, 양쪽 다 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한쪽만 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배분을 좌우를 주는 거지. 겉에서 이만큼의 디테일이 소모됐으니까 안쪽에서는 이쪽에 무게를 주는 거야. 그러고 보니 왼쪽 주머니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안주머니가. 종종 그래. 뭐 그런데 변덕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겉에 이쪽에 가슴 쪽에 이쪽에 달았으면 안쪽은 여기다 넣어주고.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뭐 포멀한 수트 보면 뭐 양쪽에 주머니 물론 다 있지만 뭐 여기 펜꽂이도 있고 명함 주머니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그 정도가 사실 수트에서 할 수 있는 뭐 안싸양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건데 무슨 일이야 다 여기까지 올라왔노? 아니 이제 형님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자켓을 만들 때 조금 더 무게 배분 혹은 뭐 활동성 이런 것들을 기성복은 못 입게 돼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더 많이 입게 하기 위해서 하는 디테일이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냐 이제 요 얘기였었죠. 그래서 무게 배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앞뒤의 디테일이 다를 때 눈으로 봤을 때 그게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이면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시로적으로 보면 균형미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난 선호한다까지 얘기해 주신 거고 약간 활동성적인 디자인 측면?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제가 왜 저는 이제 소비자였으니까 왜 내가 편하게 느끼는지 근데도 분명히 제가 입었을 땐 포멀하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편해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거는 너의 그런 몸에 잘 맞았나 보다. 뭐 물론 뭐 나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 맞춰서 패턴을 하니까 당연히 뭐 활동성을 고려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패턴 문제야 사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 그때도 뭐 표상이랑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을 수 없잖아. 내가 뭐야 근육맨이야. 그러면 또 근육맨이 아닌 분한테 입으면 좀 안 맞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막 좀 더 감싸주고 내 막 운동한 몸을 드러내주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덜 멋있어 뭐 보이거나 덜 선호할 수 있지만 체형만은 너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선호하는 다른 남성복, 여성복을 통틀어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패턴을 내가 하기는 하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수트 자켓 쪽에서만 일단 얘기하면 나는 팔이 차렷 자세로 있는 패턴을 잘 안 해. 근데 모든 아마 99.999%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트 자켓의 패턴은 팔이 차렷 자세로 되도록 패턴을 해. 그러니까 걸려 있을 때 차렷 자세로 이게 너 뭔 소리인지 알지 이거? 네네네. 팔이 이렇게 딱 똑바로 섰을 때 주름 하나 안 생기게 제일 예쁜 소매가 있어. 근데 반대로 그 패턴은 팔을 들기가 힘들어.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것 때문에도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근데 이게 패턴이 이렇게 이쪽으로 좋으면 여기서 단점이 생기고 이렇게 좋으면 또 여기서 단점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럼 차렷 자세로 있을 때 예쁜 옷을 만들 것인가 하면 나는 또 그게 싫어. 근데 모든 수트의 패턴은 대부분 차렷 자세로 있을 때 제일 예쁘게 만들어져. 근데 나는 그걸 하진 않아. 나는 좀 더 들어. 그러니까 팔이 약간 이 정도? 약간 절반은 들어졌을 때 주름이 없는 주름이 없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네네. 이게 팔을 들면 들수록 여기에 이게 쌓이잖아. 네. 수트는 여기에 쌓이는 게 없도록 여기를 되게 잡아. 소매산이 높아.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패턴은 내가 하는 패턴은 소매산이 낮아. 이렇게. 그래서 팔을 들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차렷하면 약간의 주름이 생겨. 하지만 뭐 움직이니까. 그렇지만 팔 들고 움직일 때 훨씬 더 자유로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드니까 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게 극단적으로 기성복은 운전을 할 때 벗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의 각도가 딱 운전할 때가 차렷이 아닌 살짝 거의 들어져 있는 각도. 들어오면 여기 불편하지. 근데 그렇게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져 있는 자세가 아니고 아주 살짝 들어 있는 자세인데 그 미묘하게 그 원단이 약간 텐션감이 느껴지면서 땡기는 이 느낌 때문에 아이씨 옷도 상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안 입거든요. 근데 형님 옷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입었을 때 그냥 뭐 입고 운전하다가 더우면 벗고 뭐 이런 적은 있는데 그게 약간 팔로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체감이 돼요, 체감이. 그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여기가 엄청 이게 좁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아몰이라 그러네요, 형님. 뭐 이 아몰은 이제 이 전체가 아몰이긴 한데 이거 하바라고 하는 게 있다. 하바? 하바. 웃긴 말이야. 나도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있지. 네네. 이게 좁잖아? 네. 팔이 들 수가 없어. 여기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에서 잡히겠네. 들려고 하면 이래. 이렇게. 근데 여기에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남는 분량이 있으니까 되게 미끈해 보이진 않지만 들어도 편하지. 그냥 그렇다고 뭐 무작정 크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적당한 비율을 찾는 거야. 아무튼 패턴에 대한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남성복에 아까 소재 싸움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아. 거의 다 옛날. 뭐야 그거. 뭐지? 디메에서 나오는 그 말? 솔타시? 다 패턴 다 똑같아. 뭐 지지, MT 뭐 그런 거 있잖아.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고 누가 더 싸게. 뭐 대부분 그거잖아. 저 내일 면접인데 수트 어떻게 하나? 맞아요. 결혼식인데 면접인데. 그러니까 그런 용으로 다들 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가 되어 왔는데 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수트 포지션이 정말 많이 줄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 전형적인 그 패턴의 그게 나는 이제 원래 수트도 싫지만 그런 부분이 더 싫었던 거지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뭐 정해진 거 없지만 누가 정해 뭘? 패턴은 저는 오늘은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니까 매우 유익한 답변이었고요. 그럼 그런 거는요? 뭐 피크드라벨하고 노치드라벨 그런 거에 선은 어떤 클래식한 기준이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대부분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답이 없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진짜 그 디자인의 의도예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뭐 라펠의 폭이라던가 그런 거는 뭐 예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유럽 아니면 뭐 미국의 연대별로 유행했던 당대 트렌드가 있는 것 같긴 해. 뭐 되게 풍요롭고 여유롭고 하던 시절에는 최대한 옷감을 많이 소비하는 쪽 넓게 더블 브레이스티드인데 라펠이 옷 밖에 나가 있어. 태권브이처럼 이렇게.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닌데 아무튼 최대한 과장되게. 네. 90년대 후반에 톰 포드가 그랬어. 톰 포드가. 지금도 톰 포드 옷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톰 포드는 넓게 가져가는 느낌? 그게 약간 부유한 느낌, 부유함을 약간 대변하기도 하고 럭셔리한 느낌. 근데 또 한때 그게 뭐 20년대에 또 약간 그런 디자인적으로 되게 좁게 아니면 뭐 90년대 약간 미니멀리즘 질샌더나 뭐 캘빈 클라인 유행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라펠의 폭을 한 5cm? 엄청 얇게. 그게 되게 좀 현대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 그렇게 일부러 되게 얇게 만들었었던 시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완전 디자인이지. 정답이 없지. 지금 뭐 포멀한 수트를 맞춤하고 뭐 하는 그런 분에서 뭐 자기네는 뭐 이런 걸 추구한다 뭐 하는 거에 그 각자의 그 테일러들이 추구하는 뭐 풍에 따라서 뭐가 있겠지만
그럼 형님은 딱 그 시기에 그 옷을 디자인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디자인을 아니요. 선택해요? 아니면 그런 난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그게 있어요? 나는 너무 넓은 걸 선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패턴적인 얘기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건 진짜 옥중 스케치답게 스케치를 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수트 얘기할 땐 스케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이 떠올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려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내가 이거 간단한 메모지로 그려도 되니까 내가 보충 자료. 보충 자료 내가 그려서 보여줄게. 이게 무슨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해. 그 라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면. 뭐 음성 메모도 같이 주시나요, 형님? 응? 음성 메모도 같이 주시나요? 그거 뭐야? 아니 디자인만 딱 주시면은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영상에서. 영상으로 네. 찍으면서 내가 그려서 보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럼 그거 보내주세요. 그리면서 이런 부분이거든,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컴퓨터랑 파더 그리고 형님의 다른 옷에도 이 디테일이 많긴 하지만 그 멜 수 있는 끈 디테일 있잖아요. 헤뮤트링에서도 있었고 그런 거는 안 보이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도 뭐 큰 표시가 안 나고 그리고 입지 않았을 때는 도움이 되니까 뭔가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의도인가요? 이거는 아마도 내가 어릴 때 헬무트랭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이 큰 것 같아. 사실 필요 없어.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부분이야. 없어도 되고 나도 내가 헬무트랭 옷을 입을 때 자를까? 이런 생각했었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패턴에서 막 편안하고 막 되게 좋은 막 느낌을 추구하는데 때론 거추장스러운 게 있잖아. 근데 나는 그 거추장스러움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난 그게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거추장스럽지만 이 사람이 그냥 이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통의 옷하고 다르잖아. 그쵸. 나는 그 점이 되게 날 매료시키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는 이제 밑으로 끈이 이렇게 치렁치렁 나오는 그 부분이 난 되게 멋있었어. 약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완벽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저기에 저런 오점이 있네? 근데 나는 그 오점이 나에게 보여줘도 그게 전혀 막 부끄럽거나 누가 나를 책잡을까봐 걱정한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 우리 고객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도 이거 뭐 이래 이런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뭐 그냥 그런 거. 근데 뭐 기능적으로 재미가 있지만 재미지 진짜 그야말로 재미야. 그야말로 재미인데 어떤 때는 그런 걸 막 그런 거 있잖아. 자동차에 최첨단 옵션들이 막 있어. 근데 평생 안 써먹을 것도 많아. 맞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쓰는 거? 근데 그거 재밌잖아. 맞아요. 저는 재밌기도 한데 기능적으로도 전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뭐 좋을 수도 있지. 왜냐면 자켓이라는 거는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에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그런 옷을 그런 상황에 입을 수밖에 없어서 입었는데 날씨가 안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벗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나도 그런 감정을 느꼈었기 때문에 나도 넣은 거야. 그런가 봐요. 근데 뭐 엄청나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 그냥 멋이야 뭐. 그게 있음으로써 주는 뭐 디자인적인 힘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조형적인 요소야. 사람의 옷에 사람의 몸에 옷이 입혀졌을 때는 그냥 기분 좋고 편안하고 뭐 남들이 봤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좀 취했는지 아니면 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고객이 이제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었어.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컬렉션 모델이던 룩북의 모델이던 어떤 모델이 대부분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만 사실 옷을 실제로 입는 사람들은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그쵸.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나는 뭐 모델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에 되게 판타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 좀 별로라고 생각해. 근데 뭐 대부분 지금은 비주얼의 시대니까 막 엄청나게 멋들어진 사진으로 막 고객들을 막 뿅가게 하고 뭐 그게 뭐 당연히 맞지. 뭐 근데 아무튼 결국 그걸 입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그 보통 사람이 누구는 뚱뚱할 수도 있고 누구는 말랐을 수도 있고 모델같이 되게 멋있는 사람은 되게 한정적이잖아. 그럼요. 보통이야 다 사실. 되게 뭐 모델 같은 사람이 옷을 입으면 뭘 입어도 사실 예뻐. 나는 그냥 모델 같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어떤 보통의 사람이 옷을 딱 입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이 뭐 박보검 막 이런 사람처럼 막 엄청난 멋있는 멋있다. 아무튼 뭐 잘생겨 보이는 막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건 못생긴 사람한테 어떤 옷을 입혀도 잘생겨지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걸 될 수 없으니까 난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고 그 옷을 입은 우리 고객이 그거를 즐겁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막 상상하는 게 난 너무 즐거워. 그게 뭐 특별한 거가 됐던 평범한 거가 됐던 이 옷은 진짜 그렇지 않냐? 내가 만든 옷 중에 이거 뭐지? 하는 거 있잖아. 그쵸. 저는 많죠. 근데 그런 느낌을 그냥 즐기고 이게 패션이야. 내가 생각하는 패션은 그런 것 같아. 그냥 내가 즐기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되게 비범하니까 평범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보통 근데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어디든 물어보지 않을 수 있잖아. 왜냐면 상대방한테 신뢰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물어보는 성격이고 근데 누군가 물어봤을 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내가 디자인을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지. 근데 난 내가 하는 디자인이 분명히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자켓도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옷장 지분에 형님 옷이 많으니까 진짜로 그래요. 어떤 날은 제가 막 조금 센 옷들을 입었는다. 흔히 세게 말하면 디테일이 많고 원단이 화려하고 좀 눈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옷을 입은다. 그러면은 이거는 잠옷이야 뭐 아니면은 뭐 오늘 뭐 어디 파티를 가는 거야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날은 제가 그렇게 입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예시를 들면 HGS랑 스펙테이터, 뭐 HGS, 뭐 ODS 섞어 입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와 이거 자켓 멋있다 막 그러는 게 때로는 HGS일 때도 있고 때로는 ODS일 때도 있거든요. 특히 올드라이드 자켓까지랑 청바지 그냥 HGS 청바지 입고 가면은 이 자켓 되게 멋있다 막 그래요. 근데 약간 그 배틀필드 팬츠 입고 올드라이드 입고 가면은 오늘은 옷이 좀 독특하네 약간 이러거든요. 약간 좀 그러면 칭찬이 아닌 건가? 그거는? 아니야. 근데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가 정해지긴 하지만 제가 옷을 좋아한다는 건 많이 알고 저는 그럼 이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즐기고 이제 전 사실 남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미세한 차이에서 느껴지는 재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떨 때는 내가 과감하게 입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거 그러니까 드러내면서 과감하게 입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것들 그냥 적당하게 입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켓을
회의할 때는 입고 하다가 점심시간에 나갈 때는 어깨에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야, 너 이상한 거 입었구나. 이상하지 않은 옷이 이상한 옷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즐기는 게 진짜 너무 재밌는데, 그치? 주변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패션 의미가 없잖아. 딱 그거야. 저만 혼자 입을 거 무인도에서 무슨 패션이 필요해? 맞아요. 그냥 그건 보온이 잘 되고 뭐 아니면 시원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그래서 패션 재밌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셀러브리티가 있고 사람들이 동경하고 원하는 옷이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 좀 드세요. 응? 드세요. 자연님 자켓의 마지막 질문 이제 제가 끊었으니까 마지막 질문은 부자재예요. 부자재. 그냥 자켓은 단추고 소매에도 단추가 있을 수 있고 그 라펠 밑에 정말 여밈의 단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자재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럼 자켓은 좀 다른가? 네가 말하는 자켓이 지금 포멀한 자켓 말하는 거야? 아니요, 형님이 여지껏 만들었던 모든 자켓들. 그러니까 자켓의 부자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나? 그렇지 않아. 그거는 뭐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나마 단추 중에 뭐 비싼 거라고 하면은 뭐 솥불 뿔 깎아서 만드는 거. 근데 단추가 뭐 나는 그런 거 같아. 단추가 솥불로 되어 있건 뭐 크리스탈로 되어 있건 아니면 길에서 주운 돌멩이로 되어 있건 뭐 여며지기만 하면 되잖아. 나는 그걸 일부러 뭐 럭셔리한 무언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최근에 내가 쓰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스펙테이터 때는 뭐 숯불도 하고 그다음에 뭐 코코넛 씨앗으로 만든 버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지만 지금은 그건 이건 내 취향인데 내가 좋아하는 버튼의 이름은 유리아 버튼이라고 해. 유리아. 근데 나도 그 이름이 왜 유리한지는 모르겠어. 재료의 이름이 유리할까? 뭐 아무튼 근데 그게 과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단추를 만드는 방식이었어. 우리가 얼음틀에 물 넣어가지고 얼음 얼리잖아.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단추를 만드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 방식으로 만드는 단추가 거의 사라졌어. 지금은 봉 있지, 봉. 예를 들어서 당구 큐대 큐를 생각해봐. 근데 큐를 채 썰듯이 다다다다다다 자르면 그 단추가 되겠지. 지금은 그 방식이 저렴하고 대부분이 쓰는 방식이야. 근데 나는 그게 싫고 얼음틀에 넣어서 만드는 단추가 좋아. 근데 그게 이제 유리아 버튼인데 그게 지금 오사카에 옛날 그 방식으로 단추를 만드는 회사가 YKK도 해. YKK도 하고 그 내가 말한 그 오사카의 그 회사도 그걸 해. 나는 그냥 그걸 써. 근데 이게 원래는 고급 버튼이 아니야. 근데 지금 나에게는 그게 고급이야. 그럼 당규 큐대를 이렇게 커트한 거는 그 단면에 어떤 들어감과 튀어나옴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그냥 밋밋한 단추예요? 아니 그럼 후가공을 해서 커팅한 다음에 깎어. 레이저로. 근데 그거는 아무튼 별로 결국 깎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모르지. 또 먼 미래에는 그 방식이 되게 그리운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나는 그 방식은 별로고 틀에 부어서 만드는 그 단추가 좋은데 그냥 그걸 써. 근데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제 제한하고 싶지. 그럼 눈으로 보는 형태는 그 유리하든 아니면 큐대를 깎아서 만든 거든 결과물은 비슷할 수 있지만 공정 과정이 다르니까 나는 이 단추에 대한 애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선택하시는 거네요?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외관이 비슷하진 않아. 비슷하지 않은데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리아 버튼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내가 쓴 HGS 코트 뭐 다 그렇긴 한데 이거 아니다. 이게 깎아서 만든 거야.
아, 이게 깎아 만든 거예요? 이게 깎아 만든 단추고 ODS에 있나 보다. 이게 유리아 버튼이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저 HGS 잠깐 가져와 볼게요. 이게 비교가 되려나? 보일까? 이렇게 차이인데. 근데 올록볼록함의 차이는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아무튼 이거는 유리아 버튼의 매력은 싸구려처럼 보인다는 거야. 아, 오히려 눈으로 봤을 때. 난 싸구려처럼 보이는 게. 광택도 더 많고 뭔가 좀 그냥 정말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냥 플라스틱 같은. 마치 뭐 전화기 부품이든 뭐든 그냥 싸구려처럼 보이는 느낌이야. 근데 싸구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게 나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 근데 형님 지금 HGS나 ODS에는 다른 단추를 여기 선택하신 거면은 저거는 뭐 제품 가격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컨셉도 분명히 의지가 반영된 거긴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 버튼, 저건 저긴 저 버튼. 그런 선택 기준은 그럼 뭐예요? 그거? 내가 더 선호하는 거에 그때 내 마음대로. 브랜드의 의미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거 여기에는 이거 쓰고 싶고 저기에 저거 쓰고 싶고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부자재나 이런 재료 쓰는 거에 HGS나 그러니까 제품 가격대 그거는 막 엄청 다르진 않아. 아무래도 근데 조금 더 경제적인 거를 홈그로운에는 경제적인 걸 쓰긴 쓰는데 부자재라는 게 가격 단위가 되게 아니지. 뭐 천차만별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옷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대부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막 초대량 생산에 대기업들은 1원에도 엄청나게 민감하니까 뭐 여기에 조금이라도 싼 거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홈그로운에도 뭐 비싼 걸 써도 뭐 별 상관없어. 뭐 1,000원, 2,000원 비싸지는 거 그러면 내 이익이 1-2,000원이 떨어져. 그런 거는 상관없어. 오히려 생산 물량이 많고 막 그럴 때는 정말 그런 절대적 부자재 단가가 많은 영향을 미치긴 그치, 하지만 영향을 미치겠지. 무한의 수량이 약간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선택되는 변수지 그 외의 변수가 뭐 영향을 미치는 건 많이 없군요. 변수라. 저는 왠지 자켓이라고 하면 뭔가 저도 이제 스펙테이터 블로그의 글들을 많이 보면은 이 단추는 어떤 단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코넛 씨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그런 부자재를 선택하는 요소가 결국에 자켓에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건가 특히나 더 보여주는 그런 생각을 했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스펙테이터로 내가 고객들이랑 이게 눈높이를 맞출 때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게 맞고 이런 게 틀리고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럼 더 재밌잖아 옷이.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를 고객들이 보고 이야기하고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막 이야기가 발생을 하잖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퍼가 좋고 뭐 이런 거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거 난 부정이거든. 뭐 비싼 지퍼, 좋은 지퍼, 뭐 좋은 단추, 나쁜 단추 그런 거 있긴 있는데 그런 거를 세세하게 따져서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하는 거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야. 진짜 그 옷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데는 다른 거가 있지만 뭐 사실 그런 것도 기준이 있어. 판단의 요소가 되긴 하지. 근데 나는 그런 거에 속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옷이 쓰레기인데 뭐 지퍼가 릴이야. 아니면 단추만 되게 좋은 거야.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어필을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비싼 걸 썼으니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속지 않지만 고객들은 속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내가 근데 뭐 그거를 내가 뭐 가이드 해야 된다는 의무나 그런 거 없긴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거가 왜 괜찮은 건지 이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느낌으로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그거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고아웃 카페 같은 데 물어보고 아니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괜찮은 게 뭔지를 안다는 걸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고객들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인 거지. 지금 점점 목소리가 지금 좀 이상해졌지 않니? 지금은 그래요. 왜 그러지? 장기를 치셔서. 근데 아마 뭐 유튜브를 처음부터 조금 보셨던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표현을 이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형님이자 실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그냥 옷은 패션의 범주로 옷을 바라보는 사람이랑 그냥 진짜 뭐 의복에 가까운 범주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 옷의 어떤 본질은 그냥 그 두 가지 모두를 즐겁게 그냥 그리고 이걸 그냥 느끼면서 즐겨야 돼. 네, 그냥 즐기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마케팅 요소나 셀럽을 쓰지 않으시는 이유 첫 번째로. 그리고 또 어떤 뭐 부자재나 막 이런 그 디테일 뭐 이런 게 셀럽을 쓰지 않는 거는 셀럽을 쓸만한 돈도 없고 거기에 돈을 쓰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그쵸. 현실적인 건 그런 거예요. 있거니와 셀럽. 저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조화로운 상태에서 본인이 잘 알고 느끼는 게 중요하지. 어떤 내가 어떤 요소 하나를 막 이렇게 현혹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야. 이게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패션이라는 어떤 패션의 정의에는 어긋나는 거긴 해. 나 어긋나고 싶어. 사실 패션은 그런 게 아니야. 패션은 셀럽이 입어야 멋있어 보이고. 맞아. 그러니까 쓰레기인데 셀럽이 입어서 멋있어. 근데 그걸 사람들이 소비해. 그게 패션이야 사실은. 불편해도 이게 막 트렌드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와 하는 거를 하는 게 패션인데 사실은 그게 패션이지만 나는 패션을 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안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내 마음이고 아이러니한 거지. 아이러니. 근데 진짜 현실적인 패션은 사실은 좀 더 스노비한 거지. 더 이상 지금 아마 구독자분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고생시킨다고. 오늘 여기까지. 아우.